윤석열 정권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얼마나 갈갈이 찢어졌습니까? 찢겨져 나갔고 분열과 갈등의 연속이어서 그 누구보다도 차기 대통령이 될 분은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현 의원님. 네. 네, 그런데 저런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네. 않았고 사실은 졸속적으로 후보가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잖아요. 특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그 서영교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냥 앉아 있었던 분이고요. 그 뒤로도 이제 본인이 노동운동, 뭐 학생운동 하셨고 박관현 열사가 그 옥사했던 그 감옥에 갔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지만 5.18 정신을 수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뾰족한 얘기가 없고 네. 5.18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나 뭐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가치를 전혀 이제 본인이 걸어왔던 길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그 국민의힘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사실은 없는 건데 더 흉측한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방탄조끼 입은 거에 대해서 자기는 총 그냥 맞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고 테러를 당했고 그런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정치인의 행동을 그렇게 망언으로 답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없는 분이다. 그런 분이 어떻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351님께서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TV토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KBS 홀에서 생방송으로 되고요. MBC 또 SBS에서도 함께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번 2차 토론의 주제가 사회통합과 갈등 해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 네. 이정원 의원님께서 극우적인 인사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뭐 가장 대표적인 윤석열 봤잖아요. 윤석열 3년 후의 모습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극우지만 이 정강훈 세력과 함께 하는 김문수는 윤석열보다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제가 3일 전에 안타까운 죽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리바게뜨 현장 네. 노동자가 이 작업 중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안전과 보건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나 경영자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를 폐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데 가서 노조가 없는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야말로 좋은 기업의 사례라고 그냥 적극적으로 노조 없는 기업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것도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입장에서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극우적 모습에다 극우적 정책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윤석열 3년보다 암담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늘 만난 노동자들도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노동 탄압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우리 강국권 의원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매우 극우적인 성향이고 극우적인 인사인 정강훈 목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 야, 참 이거 목사라고 불러서도 안 되는데요. 눈물 좀 흘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아주 진한 애정과 아주 마음 깊은 존경심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극우로 불리지 않아요? 그냥 목사는 빼고 정광훈 씨라고 정광훈 하는지 씨. 아죠? 네. 그리고 우리 국민 중에 이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교회 신도분들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초록은 동색이에요. 김문수는 정광훈 수준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사실 해산해야 될 그런 정도의 정당인 거죠, 수준이. 저는 국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입장과
아스팔트 깡패 세력과의 입장이 뭐냐. 네. 지금 정강훈을 지지하고 정강훈과 함께 하는 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스팔트 깡패 극우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빙자한 그리고 빌린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 큰 틀에서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와의 선거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써 있잖아요. 거기에 네. 왜 우리가 빨간색? 이거는 통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억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하면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14번 썼습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25번 쓰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야당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통합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극우 아스팔트 세력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큰 틀에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통합의 비전을 만드는 대통령,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에 가야 될 방향의 첫 번째 원칙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자, 김현 의원님. 네. 김문수 후보는 그러니까